네, 반갑습니다. 2016년도 경기대 논술 대비법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대 논술 문제는 그닥 많이 어렵게 느끼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학생들이. 근데 이게 막상 쓰려고 그러면 잘 안 써지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런지, 경기대 문제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 그리고 이때까지 나왔던 문제들을 보면서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지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2016년도 경기대, 보면요. 글자 수는 750자 플러스 마이너스 50자입니다. 충분히 이제 주어진 시간 안에 쓸 수 있고요. 분량도 딱 적절합니다. 2시간에 2문제인데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써보면 알겠지만 조금 타이트하게 느낄 거예요. 근데 막상 시험장에서 쓰실 때는 충분히 뭐 다 쓸 수 있는 시간이고요. 750자라는 글이 많아 보이지만 사실은 대학에서 요구하는 어떤 질문들이 경기대 같은 경우에는 조금 꼼꼼하게 많이 제시되어 있거든요. 즉 논제의 요구사항이 조금 많습니다. 따라서 논제의 요구사항만 쭉 답하다 보면 그냥 750자가 차버려요. 따라서 750자라는 어떤 분량이 크게 많다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논제에서 요구한 것만 정확히 이렇게 따박따박 답을 하면 여러분들 충분히 이제 글을 쓸 수 있다. 그래서 시간이라든지 분량에 대한 어떤 압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크게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자신감을 가지고 차근차근 풀어나간다라는 생각을 가지면 될 것 같아요. 자, 경기대 논술 문제는 이 1번과 2번이 하나는 인문으로 나오고요. 하나는 사회로 나옵니다. 인문으로 나온다라는 말은 어떤 국어, 상징, 의미, 윤리, 철학 이런 것과 관련된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도 인문 문제는 특히 여기다가 좀 쓸게요. 1번 문제는요. 인문의 1번 문제는 주로 소설, 시, 그림 이런 문학 작품이 나오고요. 이런 문학 작품의 어떤 독해를 많이 요구합니다. 정확한 독해, 상징의 이해, 의미를 이해하는 것. 그걸 많이 내고요. 그 다음에 사회계열, 2번 문제가 주로 사회계열 문제인데 요거는 정치라든지 경제와 관련된 어떤 파트의 문제가 많이 나오고, 어떻게 하면 정치적으로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한가, 어떻게 하면 경제적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이 어떤 걸까, 이런 것들이 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인문하고 사회 계열에 주로 문제가 나오는데요.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교과서에서 이렇게 쭉 배워왔던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그 속에서 뭔가 조금만 더 나가서 제시문들과 엮어서 생각을 하면 충분히 풀 수 있도록 나옵니다. 다만 조금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실제 문제를 풀어보시면 알겠지만요. 경기대 문제, 2015년 문제, 모의논술 문제, 2014년, 2013년도 이 기출문제를 쭉 풀어보시면 경기대 문제는 제시문의 난이도가요 그닥 높지가 않습니다. 딱 읽어보면 제시문 요 정도 읽을만한데? 별로 어렵지 않은데?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아마. 근데 막상 글을 쓰려고 하면 조금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학교가 제시문은 쉬운 제시문을 갖다 놓지만 이것을 써야 되는 어떤 내용에 있어서는 조금 심층적인 주제, 근원적인 어떤 주제와 관련된 문제들을 내거든요. 그래서 제시문의 난이도가 조금 낮지만 학교가 묻는 어떤 논제, 그리고 문제 상황, 어떤 주제, 이런 것들은요 아주 근원적이고 아주 심층적인 어떤 주제를 냅니다. 따라서 제시문의 난이도가 쉽다고 해서 조금 쉽게 쉬운 문제는 아니다. 왜 그러냐? 논제라든지 주제 자체가 교과서에 담겨있는 아주 근원적인 질문들을 던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문학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문학적 상징, 의미를 부여하는 게 이런 자연과학적 탐구랑은 어떻게 다르냐, 이런 것들을 묻는 거죠. 여러분들 시, 소설 이런 것들을 많이 읽지만 도대체 시, 소설이 어디에 쓸모 있지? 이런 생각 하지 않나요? 근데 시, 소설을 맨날 배우고 수능에도 나오잖아요. 심지어는 논술에도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잘 생각을 안 해보죠. 그래서 그런 질문을 툭 던지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게 뭐지? 이렇게 조금 어려워하는. 그래서 2015 기출 모의 2014, 2013년 문제들을 여러분들 문제 풀 때요. 제가 생각할 때 경기대 문제는
이 문제의 어떤 난이도라든지 수준이라든지 이것들이 최근 한 2012년도부터 거의 균질화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경기대 문제를 푸는데 어떤 문제를 풀어야 되고 어떤 문제를 안 풀어야 되고 그런 건 없고요. 균질화되어 있기 때문에 차근차근 순서대로 푸는 게 좋습니다. 가급적이면 최근 문제를 먼저 푸세요. 최근 문제를 먼저 푸는 게 왜 좋냐면 최근 문제를 통해서 어떤 이 대학의 어떤 형식이나 틀을 조금 익혀두는 게 좋고, 그 다음에 뒤에 문제로 갈수록요. 뒤에 문제로 갈수록 아마 대학들이 이제 가장 최근에 냈던 문제들의 어떤 같은 패턴의 주제들은 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과거에 낸 주제들은 다시 낼 가능성들이 조금 있거든요. 그러니까 과거 문제로 갈수록 실제 대비하는 어떤 느낌이 나도록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은 유형을 익히는 공부라면 앞부분은 경기대가 이런 유형의 문제를 내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고, 뒷부분은 이런 내용을 내는구나, 이런 주제와 관련된 문제를 내는구나, 이렇게 조금 나누어서 준비를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학교 측의 의도가 정확하게 있다라는 건데, 즉 논제나 문제 상황 주제를 이렇게 쫙 준다고 해서 진짜 막 열려있는 문제를 내냐,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문제를 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특히 이제 어려운 주제를 내더라도 학교 측 의도는 딱 들어있거든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독해하는 과정에서 정답이 있구나, 정답이 딱 정해져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정답을 찾는다라는 방식으로 독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즉 논제나 문제 상황 주제가 조금 어렵다고 해서 뭔가 막 열려있는 문제를 내지는 않습니다. 정답이 딱 정해져 있는 문제를 냅니다. 자, 따라서 학교 측의 의도를 정확히 찾아내고 그거를 이렇게 답으로 드러내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염두에 둬야 될 게 뭘 것 같아요? 제시문의 난이도가 높지 않잖아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가장 염두에 두셔야 될 건 뭐냐면 제시문들의 연관성입니다. 연관성. 이 대학에 만약에 합격한다, 경기대학에 내가 논술시험을 봐서 합격한다 라고 하면 뭘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요겁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제시문들이 조금 복잡하거나 이렇게 어렵거나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제시문들 사이에는 특정한 어떤 연관성들을 가지고 딱 배치를 해놔요. 그래서 논제가 경기대는 조금 까다롭습니다. 예를 들면 가를 참조해서 나를 어떻게 하고 이걸 토대로 다를 어떻게 하라. 그래서 가나다의 어떤 연결관계가 조금 복잡하게 보여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글을 쓸 때 제시문들의 어떤 연관성을 정확하게 고려해 두는 게 좋습니다. 자, 제시문들의 연관성이라고 하는 건 뭘 가리키냐면 복잡한 게 아닙니다. 어떤 제시문들은 뭔가 예시가 나와 있다면 그 예시의 어떤 구체적인 어떤 추상적인, 이렇게 칩시다. 어떤 구체적인 예시가 나와 있다면 어떤 추상적인 이론이 나와 있다거나 어떤 현상이 나타나 있다면 그 현상의 이유가 나타나 있거나, 그죠? 그래서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인과라든지 논증, 주장이라든지 주장 근거, 그 다음에 시간, 과거, 현재, 미래, 범주, 그죠? 넓다, 좁다, 대조, 어떤 이런 차이들이요. 제시문의 채점자들이 의도적으로 배치를 해 놓습니다. 그리고 이 연관성을 볼 수 있는 어떤 힌트들을 어디에 던져주냐면 논제에 던져줍니다. 논제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교 측의 의도를 정확히 찾아서 연관성을 보여주는 방식으로 뭘 하면 될까요? 논제의 요구에 맞춰서 글쓰기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경기대 문제를 쓸 때는요, 논제의 요구에 맞춰서 정확히 글을 쓰는데 그 글 쓰는 과정에서 뭐가 드러나면 돼요? 제시문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어떤 제시문은 현상이 나타난다면 그 현상의 이유가 나타난 제시문도 있고, 그죠? 각각의 제시문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포지션들이 드러나는 방식으로 논제가 시키는 대로 쓰잖아요. 그러면 안정적으로 글을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직접적으로 답하기. 복잡하고 어렵게 글 쓰지 말고 가를 참조하라 그랬으면 가에서 무엇을 참조할 수 있다. 그래서 나의 현상을 설명하라 그러면 가를 참조한 그걸 통해서 보면 나에 나타난 이러이러한 현상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직접적으로 답하고 그 답한 어떤 이유나 근거를 제시하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답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가급적이면 교과서의 개념, 자,
경기대에서 나오는 모든 논술 문제는 제가 이야기했죠. 제시문의 난이도가 쉽다고.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제시문이 전부 다 어디서 나오냐면 교과서에서 나옵니다. 즉 어디서 한 번쯤은 읽어봤을 법한 글들이라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들이 쉬운데 이런 생각으로 하면 그냥 평범한 글을 쓰게 되니까 교과서에 나타난 어떤 중요한 개념들이 나오면 그 개념들을 자꾸 글을 쓰면서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그걸 자꾸 글쓰기에 적용시켜 보세요. 알겠죠? 교과서에서 우리가 익힌 어떤 개념들이나 낯선 어떤 주제들이 나오면 그런 것들을 자꾸 떠올려 보고 내가 쓰는 글에 딱 결합시켜서 이렇게 쓸 수 있는지 없는지를 자꾸 연습을 하다 보면 다른 친구와는 다른 어떤 변별되는 글을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경기대를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서 합격을 한다라고 하면 우선적으로 가장 중요한 건요. 제시문들 사이의 연관성을 정확히 찾는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글을 쓸 때 논제 요구에 맞추어서 직접적으로 딱 답하는 거. 그 다음에 만약에 플러스 알파로 3번입니다. 쓰는 과정에서 교과서에서 배운 어떤 개념들이 딱 긴밀하게 연결되는 개념들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떠올려서 쓸 수만 있다면 조금 더 좋은 어떤 탁월한 글을 쓸 수 있겠네요. 그죠? 연습하는 과정에서는 제가 말한 1번, 2번, 3번은 의식적으로 자꾸 써먹으려고 노력을 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연습하는 과정에서는 최근 기출부터 해서 한 2014, 만약에 많이 공부한다면 2012년도까지 쭉 풀어보는 게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2015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기출문제를 쭉 한번 검토를 해보시면 경기대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구나. 경기대의 문제는 무엇을 요구하는구나. 대략 아마 감이 잡히실 겁니다. 경기대 논술을 준비한다라는 건 복잡하거나 어렵지는 않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편한 마음으로 준비는 할 수 있어요. 대신에 그런 마음은 누구나 다 가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죠? 따라서 내가 어떤 식으로 글을 쓸 때 변별될까? 그걸 머릿속에 꼭 넣어두시고 제시문들의 연관성을 드러내면서 써야지. 알겠죠? 연관성. 그 다음에 논제의 요구가 좀 복잡합니다. 논제가 막 시키는 대로 그냥 정확하게 또박또박 써야지. 그리고 교과서에서 배운 어떤 중요한 개념들을 자꾸 적용시키면서 써봐야지. 요 세 가지를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다 보면 경기대에서 요구하는 어떤 탁월한 글쓰기를 할 수 있게 되는 어떤 준비를 하게 될 겁니다. 알겠죠? 무슨 뜻인지. 이런 방식으로 차근차근 풀어가는 어떤 연습을 하는 게 필요하겠네요. 2016년도 논술 전형 경기대 어떤 식으로 대비해야 될지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